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정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영어에 대한 정보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재시생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공무원 시험을 한번 볼까? 근데 잘 모르겠네? 아무것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좀 유용한 팁이 되지 않을까? 자, 공무원 영어는 한결같이 똑같은 난이도를 가져왔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절정으로 어려웠을 시기가 2018년도, 2019년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정점을 딱 찍고,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공무원 영어에 어떤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변화라는 것은 뭔가 난이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인 올해의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실히 이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1월에 인사혁신처에서 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24년도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난이도, 이 난이도를 쭉 유지하면서 하지만 추론의 유형이 도입이 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그죠? 이 추론 문제가 어려우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게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난이도를 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여기서 지금의 난이도란 2023년도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의 난이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2024년도의 공무원의 영어의 방향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의 국가직과 지방직의 난이도가 어땠는지 여러분에게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더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2023년도 지방직의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된 건데요. 자, 1번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에 subsequent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이 subsequent의 동의어로 정답 2번 following 채택이 되었는데, 뒤따르는 이란 뜻으로 사용이 돼요. subsequent의 동의어가 사실 동의어 사전에 보면은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출제자가 보기로 선정을 하실 때에도 코퍼스 기준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말뭉치라는 건데, 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톱 3권 안에 드는 단어를 정답으로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following 이 정답이죠. 어때요? 자, 이런 정도의 난이도 많이 어렵나요? 옛날에 과거에 그 기출 어휘들을 한번 보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국이나 또는 정말 영어권에 있는 분들도 잘 안 쓰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어휘지 않을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정말 이제 어휘 문제만을 위한 문제를 내게 된 거죠. 지금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어휘들은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면서도 볼 수 있을 법한, 독해 지문 속에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옛날에 봤던 것은 이게 독해 지문에서 과연 많이 빈번하게 활용이 될까? Big question mark였던 것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지금 어휘에서 문제를 좀 틀리게 된다. 아마 이런 분들은 문법 문제를 풀 때에도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독해 문제를 풀 때에도 분명 이제 해석에 문제가 있어서 찍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자, 이거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공무원의 영어의 흐름을 보면은 어떤 인상을 제가 많이 받냐면요, 되게 실용적이다. 그러니까 practicality가 상당히 높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휘 공부를 했을 때 이거를 문법에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 독해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이 등장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난이도도, 그리고 또 선택이 되어지는 단어들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어휘들이 선택이 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휘에서는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여기에서 틀리면 문법도 독해도 생활 영어도 매우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2번으로는 뭐가 출제가 됐냐면 courtesy. 정답은 politeness. 예의 바르고 공손한이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 공손함인 거죠. 그렇죠? 명사입니다. courtesy.
show courtesy to others, show politeness, 공손함, 명사입니다. 명사로 courtesy의 동의어로 역시 사전을 봤을 때 가장 빈번하게 많이 제시가 되는 top 3권 안에 있는 하나의 politeness가 4번으로 채택이 된 거죠. 이런 정도로 practicality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공직자분들에게 이러한 단어 문제를 내는 게 적합할까? 사실 이건 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의 방향과 흐름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별력을 가진다라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런 정도의 난이도도 충분히 변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 이 정도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본인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이번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나쁘게 된다.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가 아쉽게 행동을 했었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이긴 한 거죠. 자, 또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물론 지금 계속 지방직 것만 보고 있는데요. bring up 이라는 것은 기르다, rear, raise, nurture.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써놨고요. 제안하다, suggest, propose, put forward. 자, 그리고 문제 삼다, raise an issue라고 하잖아요. So bring up an issue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삼다. 여기서의 bring up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개 다양한 뜻이 있는데 These children have been brought up on a diet of healthy food. bring up이라는 게 문맥상 어떤 뜻으로 사용됐을까요? 우선은 이제 공무원 어휘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지 않고 단어를 보고 바로 보기로 가야 된다. 이건데요. 내가 해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bring up의 세 개 뜻을 알고 있었는데 1번부터 4번을 보니까 raise가 눈에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무원 어휘의 밑줄형 같은 경우는 내가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정답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제자분은 이렇게 시험 문제로 출제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1번 raise 그런데 2번에 suggest 이렇게 주신 적은 없는 거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석 필요 없이 bring up 일단 나는 다양한 셈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고 보기를 싹 하고 봤을 때 raise가 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해석을 요하지 않는 내가 그 단어의 뜻을 알면 바로 정답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난이도로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휘들을 봤을 때 어렵냐? 절대 아니죠. 이 영상을 어떤 분이 보시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야? 되게 쉬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지방직의 어휘를 살펴봤는데 저하고 국가직의 어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건 2023년도 국가직 4월에 치러진 시험인데요. intimate라는 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intimate, 친밀한. 그래서 동의어로 close. 자, intimate 그리고 close 같은 경우도 충분히 공부를 했다. 내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법한 단어인 거죠. intimate. 그리고 clos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close는 close the door. 문을 닫으세요 라는 뜻도 있지만은 형용사로는 친밀한, 가까운 이런 뜻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어휘 같은 경우는요. 한 단어에 단 하나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어휘도 있지만은 내가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영어 단어 기준 정말 쉬운데? 라고 판단을 하게끔 만든 단어가 오히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good 이렇게 썼어요. good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좋은, 친절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상당한 이란 뜻도 있죠. 그죠? 상당한 이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good. You did well이니까 you're good at this. 너 이거 진짜 잘하는데? 너 이거 되게 뛰어나다. 자, 이럴 때도 우리가 good 이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good amount of 이렇게 가게 되면은 상당한 양이 또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정말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쉬운 단어가 오히려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어집을 선택할 때도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 어휘들 우리 이제 국가직을 1번에 한번 봤는데 하나만 더 볼까요? 네, incessant를 봤을 때 좀 부담이 되는데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incessant 같은 경우는요, 지금 처음 출제된 게 아니거든요. 자, 출제자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만은 기출문제를 다 공개를 하셨어요. 자,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우리 출제자분들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시겠다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출제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다른 시험은 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오픈할게요. 그걸 분석하고 공부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가능한 정보의 양을 아예 사전에 다 공개를 해놓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집중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떠한 것들이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고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휘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출제가 됐던 것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어휘는 몇 년 전과 확연히 다르다.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난이도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지금의 2023년도의 문제를 보니까 문법에서 그리고 독해에서 충분히 볼 수 있을 법한 어휘들이 출제가 된다. 그리고 출제자분들은 여러분에게 정보의 공평성을 이미 제공하셨다. 모든 문제를 출제를 하신 거,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오픈하셨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과거의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출제가 된 것들이 지금 계속 재활용되고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게 있어요. 기출문제가 진짜 중요하네? 네, 맞습니다.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언어다 보니까요. 출제가 된 것도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출제가 안 된 것들도 또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가의 정확한 이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거기에 집중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지방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생활 영어입니다. 또 수업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생활 영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우려사항들이에요. 자, 이 막연한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기출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외부의 문제집들을 풀다 보면은 Don't pull my leg 이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내 다리를 잡아당기지 마.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장난치지 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자, 실제 출제가 된 것도 하나 예시를 들어서 flat tire. flat tire를 보게 되면 납작한 바퀴, 바람 빠진 바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flat tire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도 결국 바람이 빠지게 되면은 바닥에 닿는 부분이 평평해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flat tire. 자,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올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기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2018년도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Don't pull my leg와 같은 정도의 급이 2018년도에 몰입이 돼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전후로 문제들을 한번 따져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 안 그래도 있는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게 사실 외부에서 출간이 되어지고 있는 모의고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Don't pull my leg, It's raining like cats and dogs 뭐 이러한 표현들이 막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그 모의고사의 문제를 풀 때마다 나는 생활영어에서 계속 틀려요? 그러면 난 진짜 생활영어가 너무 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제 수험생분들에게 항상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는 게 그러니까 기출을 보시라. 기출에서 정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출제가 됐는지를 보시라. 근데 막상 기출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2023년도 지방직은 어땠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2023년도 지방직에 나왔던 생활영어 문제인데요. Pardon me, but could you give me a hand, please? Could you give me a hand를 직역하게 되면 나에게 손을 줘가 되는 건데 공부를 좀 하셨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손을 줘가 아니라 날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Give a hand가 help. 도와주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라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 그죠? 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공부를 하게 되면입니다. 공부를 안 했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영어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고 Could you give me a hand라는 걸 손을 주세요로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시간을 들여서 어떤 시험이든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런 표현들을 잘 정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give a hand는 결국은 도와주다라는 거는 다들 알게 되는 표현입니다. 출제한 것 위주로 출제를 하고 심지어 모든 기출문제를 다 오픈했죠. 그래서 나의 공부의 소스는 기출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자, 그럼 뭐가 정답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이제 뭐라 했어요? B가 상대방의 I'm trying to find the personnel department. I have an appointment at 10.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인사과를 지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10시에 미팅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인가? 1번 I have no idea how to handle the situation. 이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Would you mind telling us who is in charge? Be in charge. 책임을
뒤다 라는 표현이죠. Yes, I could use some help around here. 네, 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4번 Sure,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당연하죠. 뭘 도와드릴까요? 정답은 4번이죠. 자,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썼다? help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걸 주목을 하셔야 돼요. 앞에서 뭐라고 했죠? Give me a hand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요런 정도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과거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 나의 것으로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미래 시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생활영어 부분에 대해서도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셨다. 그 걱정거리가 확 하고 덜어지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기출이 중요합니다. 네, 국가직 문제인데요. 국가직 문제에서 오답률이 은근히 높았던 생활 영어예요. I got this new skin cream from a drugstore yesterday. 스킨 크림을 사게 되었다라고 하죠. It is supposed to remove all wrinkles and make your skin look much younger. 자, 이거 무슨 기능이 있냐면 모든 주름살을 일단 없애고 그리고 너의 피부를 훨씬 더 어려지게 그렇게 보이게 만든대. 자, 그러자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Why don't you believe it? 왜 안 믿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I don't believe it.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I don't believe it. 못 믿어? 장난해? 그런 게 어디 있냐? 자, 그럼 보기로 뭐가 제시가 됐는가를 한번 보면은 I don't buy it. 이렇게 돼 있어요. I don't buy it을 직역하게 되면 나는 그것을 사지 않는다. 한국말로도 상당히 어색해요. 그게 아니라 I don't believe it 인 거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이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고요. 그리고 이걸 틀릴 수 없겠죠. 자, 두 번째 봐요. It's too pricey. 너무 비싸. I can't help you out. 난 당신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help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은 맥락상 맞지가 않죠. Believe it or not, it's true. 이거는 내가 원했던 거에 반대 표현이니까 적합하지가 않죠. 단어 그리고 생활 영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문법 그리고 독해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세분화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바이.